마지막 11챕터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10하고 11은 그 자리 없습니다. 먼저 모델 세팅에는 총 4가지, 이제 그라비티, 디스플레이, 시뮬레이션 관련된, 그리고 세팅, 디포트 세팅에 대한 관련된 아이콘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라비티를 눌러보시면 중력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리커다인에서 보시면 이 아날리시스에서 지금 그라비티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죠.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라비티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여기서 이 탭에 설명하고 있는 이 그라비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Y축, 마이너스 Y축으로 중력 방향을 설정하겠다.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밑에 창이 업데이트가 되고 OK를 누르면 이게 여기에 설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 말고 방금 전에 봤듯이 폼에서 그라비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옵션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기능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홈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픽 퀄리티, 지금 GUI에서 보이는 이 그래픽적인 면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어를 보시면은 가장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픽적으로 보시면 위쪽에 살짝 모서리가 생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솔버 쪽에서 솔버 쪽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픽적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림을 볼 때 지금은 단순하게 바디 몇 개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PD 파일들을 불러오시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바디 엔티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 퀄리티 같은 경우를 높게 한다면, 자, 아까랑 다르게 완전히 거의 원과 유사하게 되어 있죠. 이런 퀄리티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거나 뷰를 볼 때 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좀 버벅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안 좋다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낮춰서, 물론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델을 확인하거나 이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할 거냐, 아까 처음에 디폴트로는 쉐이드, 위드, 와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쉐이드로 하거나 이제 다른 것들로 와이어로 한다면 이 디폴트 값으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디를 만들면 여기 보이시는 이 순서대로 바디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난 싫다라고 하시면은 랜덤으로 하셔도 되고 하나의 색깔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셀렉트 바디라는 게 뭐냐면 바디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색깔을 사용자가 다른 걸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인트라든가 포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냅을 했을 때 선택되는 바디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디를 볼 때 아까 쉐이드 와이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와이어에 대한 색깔,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돼 있고, 만약에 주황색으로 바꾸면 주황색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고, 헤드를 임포트 했을 때 어떤 색깔로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른 색으로, 헤드 임포트 했으면 보라색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정, 이런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기 싫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색깔, 그리고 가이드 텍스트에 대한 색깔. 아이콘은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픽스드, 조인트, 포스셋 아이콘에 대한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값으로 효과들을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라고 하시면은 여기 지금 설정된 값들이 다 디폴트로 세팅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비교적 뭐 퀄리티라든가 뭐 요거 빼고는 뭐 대부분 사용을 안 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드밴스드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되어 있는 것들이 기본 세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코스를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초기 값들이 여기서 세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포스가 이제 간력에 대해서 병진방에 대해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토크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Shift When 페이스팅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바디를 Ctrl C V로 복사를 하게 되면 X축으로 Y축으로 100,100만큼 이동돼서 구분될 수 있게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요거는 거의 끄고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복사를 하는 이유는 요 마커를 기준으로, 이 마커를 기준으로 뭐 얘를 30도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병진 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러기 위해이기 때문에 보통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끄고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기능이 Accelerate Rendering in View Control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뷰 컨트롤 R을 누르고 뭐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T를 누르고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별로 없고 컴퓨터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쉐이드 된 상태로 바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CAD가 많거나 컴퓨터가 버벅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요 와이어, 이 지금 보이는 프레임이 다 와이어로 표시가 되면서 좀 더 로테이션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드에 대한 어떤 요 그리드 칸에 대한 설정을 이쪽에서 따로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했었죠. 근데 그랬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저 그리드에 대한 인터벌을 100백이 아니라 나는 뭐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실 때 여기서 디폴트 세팅을 쭉 하시면 자, 그리드가 좀 더 조밀하거나 좀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디폴트 세팅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탭에서 주로 보시면은 여기서 넘버 오브 코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솔버가 이제 코어를 몇 개 사용하냐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오토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코어가 뭐 16개짜리 코어다, CPU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16코어짜리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통 제가 이게 32까지 제공되는 걸로 아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16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어를 한 개밖에 사용 못하고 이제 더 많은 코어를 쓰시려면 이제 따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많은 코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 코어가 멀티코어가 적용되는 엔티티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엔티티들이 이런 멀티코어가 적용되는지는 리커다인 헬프에 들어가시면
시뮬레이션. 자, 이쪽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엔티티들이 사용했을 때 저 멀티쿠심이 제공되는 엔티티들이 여기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스피어 컨택, 뭐 서큘트 컨택, 대부분 컨택이고 뭐 부싱 플러스, 에프플렉스. 그러니까 에프플렉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멀티쿠심을 사용하면 코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버 타입을 DLL로 하냐, EXE로 하냐. 사실 DLL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GUI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EXE라고 하는 것은 저희 솔버 쪽에 GUI를 사용하지 않고 솔버 쪽에 모델 데이터를 넘겨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모델에서 갑자기 좀 모델이 크래시 되거나 이렇게 불특정하게 모델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EXE 솔버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에서는 타임 오프셋 기능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익스프레션을 세팅을 하면은 0초부터 들어가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익스프레션에서 타임 오프셋 뭐 2초, 3초 이런 거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2초, 3초에 해당하는 익스프레션부터 대입이 되는 거죠. 보통 이거 기본적으로 사용할 일은 없고요. 저희가 리커다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결과가 하나의 모델이 이렇게 있다면 나는 이 상황부터 해석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요 프레임에 대해서 요 프레임을 뭐 초기 상태로 가져와서 요 프레임부터 해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바람기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요 프레임을 이제 초기 값으로 가져와서 리커다인 모델을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모델을 이렇게 가져오면 좀 전에 봤던 지금 모델은 테스트 익스트랙트라는 파일이 됐고 요거를 초기 상황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요 타임 오프셋 기능이 없다면 당연히 익스프레션은 0초부터 대입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근데 사실은 요 시간부터 내가 원하는 익스프레션에 시간을 넣고 싶다, 알맞는 시간에 대해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익스트랙트 했던 타임이 자동적으로 익스프레션의 타임 오프셋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라든가 이거는 이제 바디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초기에 이제 해석이 시작되자마자 정진 방향으로 속도를 줄 수가 있고 로테이션 방향으로 속도를 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 좌표계로 할 것이냐 절대 좌표계로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체크 리던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커다인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과구속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을 할 때 과구속이면은 반력이 크게 생기거나 좀 솔버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게 돼서 과구속인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 번 하고 스타트할 때 한 번만 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반력이 잘못되거나 과구속 상태에 대해서 불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항상 에브리 스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게 밑에 옵션에서 사실 여기 지금 Create Output Folder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석을 한번 하면 아시다시피 결과 폴더가 파일의 이름 언더바 1번 파일 한 번 또 해석을 하면은 파일의 이름 언더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결과 폴더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폴더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나는 저거를 만들기 싫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우선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은 결과 파일을 그 폴더를 생성하지 않아요. 폴더를 생성하지 않는 대신에 이 모델이 있는 이 폴더에 요 결과 폴더들이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해석을 한번 하시면. 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더 지저분하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해석을 한다. 한 번 더 해석을 하면은 지난번 결과에 대해서 계속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했던 해석들이 다 덮어씌워지면서 사라지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결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아웃풋 파일 네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리절트하고 저희 두 표시, 원 표시 있죠. 이렇게 하고 원하는 결과 이름을 쓰고 한번 해석을 하면 자, 이렇게 파일이 하나 제가 원하던 아까 이름의 결과가 생긴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폴더를 2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자, 리절트 2라고 하는 결과 폴더가 생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슬래시 옆에 있는 게 폴더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폴더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폴더에다가 결과를 덮어 씌워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나는 같은 폴더에 결과들을 저장하고 싶다. 덮어 씌우는 거 없이 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2번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리절트 2 폴더에 테스트 리절트 2라는 결과들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아웃풋 파일 네임이 적용이 되려면 꼭 이 홈 탭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이 크리에이트 아웃풋 폴더라는 것을 체크를 풀어주셔야 저게 적용이 된다는 거. 만약에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사용자가 파일 네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그냥 파일 네임 플러스 1, 파일 네임 언더바 2, 3, 4 이런 폴더가 계속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2일차까지 교육을 우선 마치도록 하겠고요.